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삼성장군입니다. 오늘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면서 오늘만큼은 정말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는데 꼭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날에는 이상하게 삼성닉스만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면서 혹은 좀 상승폭이 약하면서 굉장히 대조적인 측면을 이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건 우리 주주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좀 수급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여기 ETF 상품이나 삼전닉스에 다 몰려있는 이런 자금들이 조금은 순환매가 이뤄지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그동안 좀 피해를 봤던 거를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삼전닉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게 작년부터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 국면에 이제 돌입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는 정말 다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런 고점에서 발생하는 좀 고가놀이의 흐름이죠. 사실 이렇게 우상향 고점 횡보인데 이 고점 횡보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구간에서 ETF가 출시됨으로써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단일 종목 ETF의 출시 여부로 인해 좀 단타꾼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혹은 극단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손절을 하고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으로 오면서 돈이 몰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아무래도 그 돈이 몰리는 종목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죄다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하락세가 좀 일단락이 되면서 좀 어제랑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등세가 조금 지속이 됐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30만원 선을 아직을 탈환을 해주지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뭔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러한 상승폭을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는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던지고 있다, 뭐 본전에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약손절로 지금 포지션을 종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자금이 클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를 해줘가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상단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을 때 분할적으로 받아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는 현재 포지션이 없고 신규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선택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려있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그 다음에 추세를 확실하게 돌리는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하루였지만 적어도 삼성전자만큼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서 좀 잠잠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반도체 고점론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뭐 종토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아직 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반박을 해보면서 아직까지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의견들을 들어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 저희 삼성장군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주님들이 좀 아시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차트를 봤을 때 단일 종목 ETF가 여기에서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이러한 변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시적인 상황들이나 뭔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지금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냉정한 사실이에요.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마지노선이 일봉 종가 마감이 이 7,400선 아래에서 지금 마감이 되느냐 그 여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 7,400선 밑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5,000선에서 시작한 이 상승 추세가 현재 코스피 자체는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큰 추세가 일단 어느 정도 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9,300선을 다시 넘어가는 상승이 발생하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도 우리 주주님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승 자체를 주도한 섹터 자체가 반도체이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끝났다,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코스피 선행 PER이 6.25배까지 하락을 했는데 08년도 금융위기 때의 6.27배보다도 지금 낮은 수치죠. 근데 사실 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모두가 이견이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란 상황 쪽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매크로적인 이슈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만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뭐 모든 나라의 증시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다른 나라 증시들은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30% 이상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급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국내 증시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점은 뭔가 내부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이전과 다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수급이 쏠리면서 또 이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쇼감마 현상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직면해 있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전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허들 자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 증시들은 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크게 널뛰기를 했다라는 거는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그동안 국내 증시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큰 변동성을 야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 조정폭을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왜냐면 2026년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전주 대비해서 24조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렇게 강세적인 장세를 겪으면서 강세장에 접어들 수 있었던 그런 환경적인 배경이 반도체나 IT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영업이익률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강세적인 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작년 말에 코스피 4천을 넘어간 이후부터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가 그게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연기금이 됐던지 간에 코스피 4천 이상이라는 숫자는 모두가 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강한 강세장이 진행을 된 거니까 이게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 자체를, 코스피 9천이 넘어가는 상황 자체를 모두가 다 처음 겪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낸다라고 해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다만 우리가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강세장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 단발적인 조정이 발생하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비해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기대치가 시장 예상치에는 부응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더 높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조금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좀 갖다 붙인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7년이나 28년이나 디램 가격도, 낸드 플래시 가격도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죠. 뭐 말로는 HB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더 인상된다 이런 말까지도 돌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공급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도 뭐 공장을 뭐 단기간 내에 다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락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 수급적인 문제로 발생을 한 것이지, 이게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왔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하락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강세장을 주도했던 고실적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지금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고점론을 주장하기에는 적어도 좀 이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반도체가 매출의 정점을 찍었을 때 매출 대비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이는 EPS가 급등했을 때 주가를 저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 과거에 대부분 그 시기가 반도체의 고점이었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게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싸 보여서 사면은 나중에는 실적이 고꾸라지는 밸류 트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의 주장인데요.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다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빅테크들이 AI나 반도체에 대해서 캐펙스를 축소한다거나 투자를 줄인다거나 디램 가격이 좀 내려간다거나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HBM의 주분 취소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때부터나 고려할 수 있는 이야기지, 사실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그때랑 똑같으니까 지금도 내려갈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죠.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장세에 모두가 놓여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과거 데이터와 현재를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직접적인 수요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전에 메타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남아있는 메모리들을 임대하겠다, 렌탈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나 과잉 수요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메타가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구형 칩을 임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수입을 발생시키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콜로서스 1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임대 수입들을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의견이 좀 사그라들었는데, 이번에 메타가 한 번 더 14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올해 9월부터는 자체적으로 AI 칩을 양산한다라는 발표도 동시에 진행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지금 메타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AI 인프라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투자 규모를 축소할 수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본인들이 원하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형 메모리를 장기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형 부품을 선점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론은 미국 본토에다가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80조 정도 돼요. 이 정도의 투자금을 쏟아 부어가면서 미국 영토 내에서 메모리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투자 자금은 10년짜리 웨이퍼 장기 구매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장기 구매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트리거가 되기도 했고요.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쇼티지를 공급 부족을 우려해서 장기적으로 병목 자산을 묶어두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애플이 구태여 이러한 논쟁을 좀 만들어낸 것 같은데, 중국이 저가형 반도체로 물량 공세를 하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라도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물량 앞에는 장사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적어도 지금 신형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구형 반도체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중국이 물량으로 밀고 있는데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구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구형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구형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중국이 아무리 저가형으로 물량 공세를 해도 구형 제품들 가격마저도 오를 만큼 그만큼 수요 과잉이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을 지금 중국의 물량이 훼손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을 훼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락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수급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도 이유가 없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글로벌적으로 문제라면은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부적인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사실 낄 수밖에 없잖아요. 내려오는 이유를 찾고 싶고 그게 납득되는 이유여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반도체 고점론이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금 외국인들이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만 코스피가 150조가 나갔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이 많이 나갔어요. 물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나간 금액이 많은 만큼 앞으로는 좀 들어올 자금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이렇게 크게 훼손하는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상황들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코스피 7400선을 일봉에서 몸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더딜 수 있다, 이 구간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조금 오랫동안 끌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상승할 수 있겠다. 차트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경로가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조금씩 챙길 수 있어가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업사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소모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주주님들께서 염두를 하시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투자하시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양질의 컨텐츠로 우리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보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들을 담아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너무나도 많으셨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장군이었습니다.